여행에서 돌아온 날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도 식탁도 거실 장식장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더라고요. 며느리는 현관에서 굳어서서 박스더미를 바라봤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신발도 못 벗고 서 있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집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지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용했어요. 그동안 제게 묻던 말들도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이에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요. 그 말들이 제 안에서 오래된 먼지처럼 쌓여 있었고 오늘은 그 먼지를 털어낸 날이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엄마였고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마다 남의 집 부엌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그릇을 닦았어요. 그 집 주인들은 저를 박순희 씨라고 불렀고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늙어서도 마음은 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같이 살자, 아이 키울 때 힘들다,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사랑이었고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자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면 그걸로 다 괜찮았어요. 제가 필요하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됐죠. 어머니, 청소는 다 됐나요? 오늘 손님 오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각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가운 단어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빨래도 그랬어요. 어머니, 제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따로 해주세요.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며칠을 삼키지 못했어요. 제 하루는 늘 같았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먼저 도시락을 쌌고 밥을 차렸고 빨래를 돌렸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남의 집 가사 일을 했어요. 거기서도 저는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 먹을 것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다음날 아침 준비하고 가끔 소파에 잠깐 앉으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쉬는 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늘 있어야 하는, 늘 움직여야 하는 존재였구나.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허리가 버티질 못했죠. 오래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빨래, 바구니 들고 청소용품 들고 다니며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엄마 수술해야 한대.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수술을 한다는데 걱정이 집안일이라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몸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수술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손을 잡아주는데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봤거든요.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혼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내 믿음이었구나.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도 며느리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수술한 지 며칠 됐냐고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던 의사 말이 떠올랐지만 며느리는 말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부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인력이었구나. 돈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아까운 존재가 되는구나. 결정타는 우연히 들은 말이었어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텐데. 그 말이 제 발을 얼려버렸어요. 며느리는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어요.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죠.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끼리 가족여행이니까요. 가족여행.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니.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불도 못 끄고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지. 엄마로, 할머니로, 가정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만.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여행을 떠나는 날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했고 제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거실에 제가 앉는 자리도 늘 끝자리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살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늘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나이 먹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한 줄이 그어졌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람이 와서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네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쓰렸어요. 관리가 잘 된 집. 그건 결국 제가 매일 닦고 정리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사이 저는 제 물건을 정리했어요. 놀랍게도 짐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 것을 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이 더 슬펐어요. 내 인생인데 내 물건이 없다는 게.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녀들은 신나게 떠들었고 며느리는 거실을 보더니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사 준비. 어디로요? 바다 있는 데로.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이 집은요? 저는 그때 그동안 삼키고 참았던 말들을 꺼냈어요. 내가 팔았어. 며느리는 화를 냈고 아들은 당황했고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얼굴들 속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없어지면 불편해질까봐. 내가 사라지면 누가 해줄까봐. 저는 그걸 보며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깊게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방에서 처음으로 창문을 연 것처럼요. 며칠 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 냄새가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낯설었는데 곧 자장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누구 도시락도 싸지 않았고, 누구 밥도 맞추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속도대로 숨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